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또 분석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다루는 정보들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데이터로 깊숙이 파고들어볼 기업은 바로 플래닛 이미지 인터내셔널, 티커명 YIOBO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YIOBO는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빠뜨리는 가치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전환점의 기회일까요? 11.3%.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YIOBO가 미국과 유럽의 호환 토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야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0.33배. 이게 바로 YIOBO의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R인데요. 보통 이 정도 수치는 거의 파산 직전의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시장의 극심한 불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의 지배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극단적인 괴리감,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그 원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기업이 가진 강력한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다이내믹 시큐리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HP 같은 대형 프린터 제조사들이 펌웨어를 슬쩍 업데이트해서 비정품 카트리지를 아예 못 쓰게 말 그대로 벽돌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적 공격이에요. YIOBO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명성을 쌓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YIOBO의 핵심 기술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경쟁사 제품들은 업데이트 한 번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때 YIOBO는 독자적인 칩 설계와 엄청나게 빠른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YIOBO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근데 정말 역설적인 건요. YIOBO에게 가장 큰 기회가 다름 아닌 규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소포 하나당 3유로씩 세금을 매기거나 복잡한 ESG 규제가 생기면 영세한 경쟁업체들은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걸 감당할 체력이 되는 YIOBO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오히려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엄청난 촉매제가 되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이었죠?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어두운 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심상치 않은 변화들을 중심으로 이 기업을 둘러싼 우려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적색 경보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000대 1. 이사회가 이 전례 없는 비율로 주식 병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이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강제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경영진이 보유한 클래스 B 주식의 의결권, 그러니까 투표권이 주당 10표에서 무려 30표로 3배나 강해졌습니다. 이걸로 경영진은 사실상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켜서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일종의 핵옵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이 모든 엇갈리는 이야기의 진실은 결국 숫자에 담겨 있겠죠? 재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멀쩡하게 흑자를 내던 회사가 도대체 왜 갑자기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요?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4년에는 7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냈던 회사가요. 2025년 상반기 단 6개월 만에 804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사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어요.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를 보면 마이너스 527만 달러를 기록했죠. 이건 회사 금고에서 돈이 아주 심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분석 보고서는 이 손실의 원인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선행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로운 공장을 짓고 물류비가 오르고 ESG 규제를 맞추는데 막대한 자금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데이터 조각들을 종합해서 YBO 앞에 놓인 두 가지의 명확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투자가 성공해서 턴어라운드를 해내면 주가는 200에서 300%까지 폭등하는 세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경영진의 진짜 목표가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는 거라면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최악의 가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리스크와 엄청난 기회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다행히 분석 보고서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 지표를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가격 결정력의 상징인 총 이익률이 30% 선을 지켜내는지. 둘째, 유럽에서 새로운 규제를 피하는 사업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지. 셋째, 현금 유출이 멈추고 두뒤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지은 공장이 정말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였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는지. 이 네 가지가 회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빠른 신호등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YIBO의 경영진은 화려한 재기를 준비하는 시장의 리더일까요? 아니면 주주들을 내쫓고 성문을 굳게 닫으려는 탐욕스러운 왕일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 속에 있을 겁니다.